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맨! 네, 오늘도 이렇게 뵙네요. 그렇죠, 예.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요. 예.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어떤 걱정 말씀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는데, 예. 떨어지면 좀 어떡하나, 떨어지는 분들은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기도 아니, 하고.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이기면 되지요.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이 김대지? 이기면 되지. 예? 오늘 나오신 분이 바로 이기면 되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기면 되지. 네. 바로 우리 달서구 병에, 예. 김대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기면 되지.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니다. 자, 일어선 김에 선서 한번 하시죠. 예. 예. 예, 선서. 오른손 딱 드시고, 예. 대구 달서구의 아들. 선서. 후보님. 카메라. 안 봐도 돼. 후보님. 예. 아니요. 후보님 좀 웃으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아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예. 후보님. 괜찮아요. 이기면 되지요. 예. 네. 자, 선서. 대구 달서구의 아들, 김대진입니다. 너무 길어요. 대구 달서구의 아들. 한 카트만 찍을 거죠. 그럼 달서구의 아들, 김대진입니다. 달서구의 아들 김대진입니다. 치열한 낙관주의는 치열한 낙관주의는 저 김대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대진은 변화를 믿습니다. 변화를 믿습니다. 김대진은 변화와 함께하는 소망을 믿습니다. 변화와 함께하는 소망을 믿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유권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달서구 유권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예. 바로 아니, 이래가지고 어찌 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진짜 겁이 납니다.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카메라 딱 도는 순간 갑자기 좀 전까지 안 이랬는데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예. 달서구의 아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을 땅에서. 반월 땅에서 예. 하늘 땅에서. 예, 대구가 가장 좁으니까. 예. 그 감삼동에서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예. 고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감삼동 그 기가 옛날 오일사단이거든요. 예. 오일사단 있고 코롱 공장이 있는데 예. 그때 지금 이제 죽전내거리에 그 서남쪽 방향에 예. 그 좀 저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좀 가내공업이나 이런 게 공장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살았던 그 감성동은 그 논밭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논밭이십니다, 논밭. 그 촌에 살았네요. 예. 뒤에 있잖아,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아니요. 촌 사람입니다, 예. 어린 시절 감성동에서. 예. 그러면 이제 초중고를 두고 대학은요? 대학은 이제 영남대학교. 예. 근데 그건 모르죠. 뭐예요? 영남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예. 봤는데요. 총학생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몇 년도야? 예. 아무나 나갑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나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4학년, 그 당시 4학년하고, 그 당시 학도호국단 체제였는데, 예. 그게 이제 학도호국단은 이제 제한이 있었어요. 뭐 학점 제한 3.0 이상, 예. 뭐 출마 제한 뭐 4학년, 예.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도기 상태였거든요. 처음 부활 총학생회장이고, 선거였고, 직선제였습니다. 그럼 직선제로 바뀌어서. 예, 직선제 과도기고, 예. 4월 달에 역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운이 좋았겠죠. 아니, 그때도 주변 4월 달.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예. 사람들 중에서도 돋보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단 뽑아주신 거 우선 아닌가요? 착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가 예,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네. 좀 믿고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같은 남자로서. 배우 같은 느낌이 딱 드시네요. 3학년 때 학회장을 했기 때문에 예. 학생회 활동하고 그것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또 그런 다른 그 당시에 그런 학우들의 열망도 있었고 그래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하여튼 뭐 떠밀려가 나갔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지요. 예, 좀 곤란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 몇 년도였죠? 1985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한참 네. 85, 86, 86년도 87. 맞아요. 예. 87까지. 체류탄이 대구를 막. 남비했죠. 예. 예, 예.
날라다녔죠 막.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진짜 모르겠네요. 운 좋은 줄 아시죠 정말. 진짜 버스를 못 탑니다. 막 예, 손수건에 지금은 마스크지만 그 당시에는 손수건 아닙니까? 대구는 그래도 체류탄 사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구 체류탄이 그 당시 삼령화학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체류탄이 주로 서울로 많이 공급됐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 회장님 같으면은 운동하러도 많이 나가셨겠네요. 근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 여기 부분이 보이십니까? 있죠. 여기 지금 예. 보면 여기 딱 공보물에 예. 딱 확성기 들고 아이고. 그 사진은 이제 그런 이제 축제 일환의 대동제로서 이제 전체 공동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참. 보통 그게 아니시네요. 아니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만 한 발짝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발짝 앞에. 예. 네, 그러시다가 이제 요즘에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선거 느낌은 운동을 비슷합니다. 그 해보시면서. 당시에 좀 절박한 심정, 예. 후보자들 많은 상태, 예. 지금하고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 심정은 같습니다. 예.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를 믿어 주실까, 마음을 받아줄까. 그 당시에는 후보가 많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다수의 어떤 힘이 또 그래도 사람 보는 똑같고 사람 보는 눈은 예. 똑같다고 그런 게 또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감격했고요. 그 대신 또 부담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네.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는 뒤늦게 가가지고 예. 좀 헤맸습니다. 가서 어디서? 54단 신교대에 6주 훈련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늦게 가가지고 예. 좀 혼났습니다. 언제 가신 거예요?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1986년도 나이 한참 들어갔습니다. 아, 예,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 이때 그때 예. 당시 예, 한참 예. 군대가 힘들 때였는데. 그 와룡산에서 예. 그 보면 군대 그 훈련소 사진인데요. 예. 54단 와룡산 지금 그 아파트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때 옷을 보니까 지금 봐도 좀 약간 끔찍한 옷이었는데 훈련소 옷이 그냥 지금 많이 좋아졌죠. 아, 참. 예. 다음 이제 예. 진짜 빡빡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저희가 보니까 경력에 중국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중국 하남 사범대학 교수 또 현직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휴직 상태. 휴직 상태로. 예, 해약됩니다. 중국에 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럼 몇 년을 일단 계신 거죠, 중국에서? 중국에 이제 실제로 한 28년쯤 됐죠. 그 이제 2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28년이면은 그 군에 제대하고 예, 바로 제대하고 중간에 좀 있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 중간에 뭐 하셨는데? 중간에 경제생활 했습니다. 그 무슨 일 하셨습니까? 농공공단에서도 일했고, 예. 좀 일했습니다. 주로 배달 좀 하고, 예, 배달도.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 예. 어딘지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저 서문시장에서 네네. 있었습니다. 예. 그 서무시장 중국 가면 그러면 서무시장에 물건 떼갖고 중국 가 팔고 이런 거 하셨습니까? 배 타고도 갔었죠. 그 당시 34시간인데 천진항에 도착했거든요. 어머, 예, 진짜요? 하얼빈하고 좀 다녔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 비자를 받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인데 그 당시는 이제 비자가 이제 이거 찝는 걸 뭐라 그러죠? 호치게스가. 예. 예. 스테이플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스테이플러 아닌가요? 맞죠? 스테이플러. 아니,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그거로 딱 여권에 찝죠. 예. 그럼 갔다 오면 그걸 딱 떼게 돼 있죠. 그런 상태죠. 그러면 그러니까 갔다 온 흔적이 없죠. 예. 예. 그런 상태. 기록도 안 남아 있나요?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우와. 그 장사도 하시고 또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예. 그 공장에서 그 남선 알루미늄하고 이런 데 주로 다녔는데 농공단에서 다녔는데 예. 가서 옛날 그 학생 운동 할 때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배달하니까 밴드리고 네, 그러면- 니 와이카노 당신은 잘 하고 있네 조직 생활. 그러면은 저는 조그만 소기업이었고 예. PP 그 하이덴 로덴이라고 그 당시 이제 재료가 쌀가루가 있어요. 쌀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 예. 하이덴 로덴인데 그걸 하는 건 주로 소기업 규모인데 주로 중견기업에 이제 납품하는 상태인데 남선 알루미늄하고 코카콜라 공장도 가고 그러면 이걸
압축 비누로 싸거든요. 그런 재료들을 이제 그러니까 공부했죠. 이제 정말 이제 먹고 약간 사는 문제에 이제 먹고 살아봤네, 그지요? 이제 좀 한번 해쳐보시고. 열심히 했죠. 예. 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이게 유학이나 어떤 공부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유학생으로 가는 게 좀 중국이 받는다고 풀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간 거는 94년도 8월에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경 영화 아카데미에 갔습니다. 장혜모 있는 영화 감독 있는, 예, 제가 영화 학원에 한 4년 공부했고, 살았는 거는 그 영화관에 한 7년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 가까워가지고, 예. 그 근처에 이제 베이징 사운대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녔죠. 사는 거는 북경 영화관에 살고, 기숙사에 예. 살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는 이제 북경 사운대에 갔었죠. 베이징, 예, 그랬습니다. 북경 사범대면은 민기 씨, 네. 북경 사범대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범대 자체가 원래 들어가기 어려운 데잖아요. 뭐 열의가 있으면 북경이랑 다르겠습니까? 열의가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영화 학원을 가셨던 게 혹시 배우 같은 걸 하기 위함이신가요?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요, 저는 얼굴이 좀 커가지고 네. 이게 화면에 안 받을 거라고 미리 짐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좀 선거 운동 하다 보니까 약간 말라가 있었지. 예. 제가 큰 얼굴이에요. 예, 큰 바이 얼굴. 아닌데? 예. 그래 송강호도 얼굴 송강호 씨도 그분은 얼굴이-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헬스에 드레스에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중국에 가셔서 여기 제가 가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영화 언어라고 원래 80년대에 그 전양순 씨가 만든 그 영화 그 개간지가 있었어요. 그 제가 초대 참관 그 회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경 영화학원에 이제 한번 가서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축제 그 기간이 있었을 때 예. 뭐 다른 호국단이나 이런 그 기존의 기성 학생회 체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 안에 그 축제 기간 동안 그 영화 상영제를 했습니다. 뭐 찰리 채플린 뭐 모던 타임즈 뭐 이런 식으로 흑백 영화 그런 거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축제할 때 영화관에 가서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예. 저도 그래서- 영화, 예. 예, 저도 뭐 시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 엑스트라로 몇 번 나왔습니다. 뭐. 감독님이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립영화 한 7편 정도 제 예. 후배들이 이제 하고 있는 친구. 80년대 독립 영화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지금 유명 감독님들도 다 독립 영화에서 출발하신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유명해지진 않대요. 유명해졌으면은 정말 진짜.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하려면은 이거 필름값하고 이거 그 비용이 만만치 비쌀 않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너무 비쌌어. 일본의 그 코닥 필름 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 90년대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분으로서 조금 지금 했습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리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후로는 그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영화학원 있다가는 그 역사학으로 역시 본래 전공으로 돌아가면서 그 어려운 영화나 이런 건 안 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영화는 지금 안 그래도 생각할 것도 복잡고 지금 머리 아픈데. 그렇지. 기생충 생각하기가 그죠? 기생충의 어떤 색감이 첫째, 나는 아예 영화관에 안 갑니다. 영화관에 간 적도 없고. 예. 저는 원래 영화를 뭐 좀 공부해 아시겠지만. 어제 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영화는 어차피 요mat한 요 각도에서 보거든요. 현장에서 이걸 보가지고 감독이 화면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찍으면서 현장에 전혀 일반인들이 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생충은 또 봤을 때 색감이 우선 포스터에서 오는 느낌이 참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제가 이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개운치 못하다 이런 건가요? 개운치 못해. 어차피 그 브레이트가 얘기했듯이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여운이 남는다. 아프지 않. 어차피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일 이 총선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색깔은? 예, 우리 이렇게 봤을 때 21대 그 총선은 우리 대구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한 선생님 뒤에는 파란색인데.
어쨌든 그런 블루는 색감이 어차피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우울하지만 예. 한편으로 하면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어떤 모당으로부터 비난받고 뭐 돈을 퍼주니 뭐 망치니 이러지만 사실 예. 저희 당은 안정감 있는 당이거든요. 선생님 뒤에는 그 파란색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범대로 가신 이유가 또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예. 뭔가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이 막 게 너무 지금 막, 다이나믹해가지고, 다이나믹한데요. 배타고 이제 유학생을 떠나기 전부터 참 네. 갑갑했습니다. 그걸 하여튼 야, 답답했습니다. 말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 뭐 조기 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중국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는 좀 알죠. 원래 본과 때 네, 공부를 네, 했기 때문에 네. 한자는 아는데 그것도 이제 번째차예요. 대만에서는 번째차는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대륙에서는 간제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헤맸죠. 그러다 그냥, 어떻게 사범대를 가신 거죠? 그것은 이제 오늘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그 영화 감독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뽑지를 않는 거예요. 1년을 2년을 기다려도 뽑는 계획이 없어. 그 엘리트를 뽑는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유학생 왔는데 힘들게 배 타고 왔는데 좀 넣어달라고 좀 그래서 캐도가 있죠. 말씀드려서 해야지 그건 안 갑니까? 아니 깨야지요. 이 양반들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뭐 때려쳐 앞으로 하면서 원래 정대로 가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학교를 찾으니까 사람대가 마침 그 캠퍼스가 있었고 그때 당시 학교가 95주년이었어요. 그 학교 역사가. 그 학교가? 예, 예. 네네. 그 당시 학교 교원이 이제 만주 이제 청나라 팔기군이라고 그 귀족들 무덤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신중국이 등장하면서 학교가 이제 그 지역에 청나라 왕조에 있는 땅을 북경에 자리 잡은 동쪽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북경사범대하고 북경대는 한 몸입니다. 원래 이게 경사대학당이라 가지고 분리됐죠. 학교가 분리됐습니다. 그럼 그래가 이제 절실했네요. 말은 이래 하시지만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네, 그죠? 나이가 아무래도 뭐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이쪽만 좀 만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학생도 안 뽑고 뭐 계획도 없다 하길래 막 때려쳐. 그래 가다가 대만을 한번 제가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이제 정부 장학생이었거든 제가. 예. 정부 장학생인데 대만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현대사하고 이런 거는 현대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중국 현대사에 굉장히 관심인데 하려면은 좀 고대사 쪽으로 가보자. 놈들 싫어하는 거. 그래 문자나 좀 봐보자 싶어가지고 그래 고대사로 갔습니다. 고대사로. 네, 고대사 전공으로 갔습니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 틉니다. 이제 여기 딱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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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수로 이제 계속 생활했어요. 그럼 이제 중국어는 굉장히 잘하시겠어요? 본인 생각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 듣기에는 괴로운 발음이죠. 그래도 중국에서 강의까지 하시니까요. 물론 준비를 더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번 선거에 도전하게 되신 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네, 아무래도 출마하신 이제 계기가. 고향이니까 우리 한 선생님이나 우리 김 선생님이 생각하시듯이 이래 저는 방송 프로 좀 다니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중국에서도 이래 보면은 이 고향에 대한 애착 그런 게 묻어 나거든요. 애양심. 그래서 대구라는 부분 한번 바꿔보는 건 아니라도 조금씩 개선 한번 시켜보자. 한번 의식이나 이런 거 한번 크게 한번 바라보고 중국을 현재 뭐 강대국이지만 이게 나라가 크지만은 미국처럼 이게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중진국 수준은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큰 나라 이 사람이 아직 단계들을 밟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 한반도와 관계는 전통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대륙 세력이라 하는 전통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떠오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이라 하는 우리 전통 우방도 있지만 그거는 현대사에서 등장한 부분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강대국 세력에 있어 뭐 그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희미해진 뭐
좀 눌려 있는 상태지만 그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죠. 우리나라 국력이 현재. 네. 그렇지만 그 대륙 세력이나 해양 즉 미국이나 일본도 일본의 일자도 지금 올리기 싫은 상황이지만 그 세력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내부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부국 강병의 어떤 그런 위치 적절한 위치만 차지하면 양쪽 세력이 봤을 때도 얘들 쓸만한 나라네 얘 대한민국 쓸만한 나라네 그럼 서로 자기들도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긴장도가 일단 완화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우리의 위치를 조금 그렇죠. 더 잘 잡아 나가자. 그렇죠. 우리 그거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 수준도 어느 정도 올랐고 네. 올랐지만은 다만 우리나라 국민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적으셔가지고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강소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또 방역 시스템 이렇게 잘 가동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면 양대 세력 안에서 우리가 끼인 게 아니고 이것을 고대 로마처럼 한번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 전제가 있습니다. 안보 역량이 강해야 되고 네. 또 우리 국민들 먹는 문제, 식량 문제가 강해야 충분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괜찮다. 네. 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다 은연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의료적인 뭐 접근성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중국에 대해서는 또 그쪽으로부터 유입됐다는 것 때문에 네. 사실은 감정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럴 수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쪽에 또 중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이게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게 옳다 하는 부분이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어떤 그 집단도 네. 거기에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그 추후에 어떤 지금 역학조사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네. 변종 바이러스라 하는 어떤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그런 진위 여부나 이런 게 가려질 거고 사실 그것을 어떤 특정 국가한테 완전 몰기에는 그 나라도 당하는 나라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워낙 크고 인구가 15억입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도시만 하더라도 1000만이 넘습니다.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양장을 끼고 항구, 무창, 그렇게 이 3개 도시가 있는데 규모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좀 과장하면 우리나라만 합니다. 통화하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침 중국 전통 그 설 명절에 네. 이동 부분하고 좀 물려 있어가지고 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통제하기에 컨트롤하기에 좀 타이밍이 약간 타이밍 문제가 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떻게 되는지 진위 여부를 조금 더 가려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거기만 탓할 수는 뒤에서 없다. 후에 예. 그것을 추궁하고 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어차피 이게 나오는 발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되고 또 중국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중국이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활동에 수출이 막혀버리면 60%인데요. 막아버리면 우리 더 어렵다. 어려워집니다. 예. 중국 자체가 자급 조작이 되는 형태고 네. 우리나라는 철저히 무역형 국가입니다. 그렇죠. 수출.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자꾸 좀 약간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섬입니다. 38선 비무장지대 상태에 있는 그게 사실 그게 완전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는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배하고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네. 혹은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못 옵니다. 네. 너무 멀어가지고 항속거리가 짧아서. 예. 네. 뭐 드론도 안 됩니다. 예, 예. 네.
고성능 들어오면 되겠네요. 글라이더. 네. 어쨌든 조금은 신중한 시각을 저희가 좀 봤거든요. 오늘 주제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아니요. 그냥 무거운 이야기도 좀 좀 하고요. 깨졌으니까 네, 또 네. 궁금해서 그쪽에서 또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또 출마를 하셔가지고요, 선거운동을 좀 해오셨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셨을 거고, 토론회도 또 겪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최종적인 여론조사 때는 현재 2위를 달리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30, 40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글쎄, 저는 뭐 뜻밖의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예. 약간 놀랐습니다. 사실 약간 놀랐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왜 기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번 선거 캠프에서 아유,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캠프에서 인간적이신 표지 드릴까요? 아니 손수건 있습니다. 손수건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의원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김태형 의원님이라고 예. 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보신 분인데 마침 이 지역에 좀 뭔가 빠진 게 있다. 이게 뭐 다 빌딩 올라오고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경제가 돌아가려면 어째 길 문제거든요. 길이 뚫려야 되고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모일 거고 사람이 모여야 문화가 융성해집니다. 문화에 시동을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물 건너 중국 안 갔습니까? 예. 또 하늘로 또 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구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 내부가 정비돼야 되는데 내부가 상당히 약하죠. 우리가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그래서 지역에 소위 트램 네. 이라는 부분인데 예, 제가 그거는 그 트램 그거는 제가 안 들고 올라했는데 예. 마침 이게 가벼워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잘했다. 서대구 트램. 먼저 요걸 한번 네, 그거 좀 보여주시면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픽스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나라의 환경과 예. 그 교통 조건 혹은 교통 문화 그런 취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가 좁든 크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잠깐만요. 그 트램이 어느 지금 나라입니까, 요거는? 사진에 있는 나라는? 이 트램이 그 구동이 그 발동 이게 유럽이네요. 왜냐면 유럽, 발동입니까? 되고 있는 이게 그 레일도 현재 되고 있고 있는 거죠. 버스. 철도처럼 레일도 되고 네. 타이어처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유럽형입니다. 예, 유럽형이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딱 나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예. 어디부터,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에 예, 서대구 KTX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서대구 KTX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죽전을 거쳐가지고 죽전 내거리. 예, 죽전으로 해서 이야. 이제 벌리 내거리로 가가지고 네. 살짝 꺾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산 서부 영양 쪽으로 가서 서부 정류장. 가서. 두류를 또 이래 한번 휘젓고 옆으로 청년을 지납니다. 예. 그러면 대구시청 신청사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데. 시청사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두류역 내거리로 가서 예. 다시 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에 역세권이 또 한번 어차피 도로가 나고 야. 교통망이 형성되면 많은 어떤 관광지나 볼거리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 주변도 정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가 한참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문화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서 뭐 특별한 볼거리가 아니고 거기 갔을 때 뭐 느낌이 온다. 정말 대구는 이렇게 큰 대형 도시지만 이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향유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그 외국에 우리가 어떤 부분 자원을 이게 자원은 뭐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활 자체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외국인 분들이.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하게 되려면 지금 이곳도 죽전내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붐비는 곳이란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 되면은 네, 지금 엄청나게 그 지금도 지역들이 붐비는데. 교통난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이 부분은 이게 10차선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또 기존에 레일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이 지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선에. 차가 안 다니면은 예. 다른 일반 차량도 지나기 때문에 전혀 교통이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그 철도 그리고 만드는 차가 또 것처럼 큰 막-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차량이 아니고 또 좁게 할 수 있고 궤도 자체를 좁게 하거나 아니면 폭을 좁게 하면은 그런 교통 효과를 그 볼 수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2,500억이 이미 그 책정되고 있는데 이거 예.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당선되면 반드시 이걸 밀어붙이고 또 여기에 반 정도를 더 투하면 한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소요되면
다른 어떤 그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럼 거예요. 5천억을 그럼 어디서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저를 해줘야 된다. 아니 말씀을 들으면은 아 진짜 그거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의문사항이 생기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너무 되면 진짜 좋은데 좋겠는데. 예산이 예, 좀 예.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물론 주셔야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져올 자신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자신 있죠.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선거운동을 뒤로 미루고, 예. 우리도, 일일 근로자 100만 원, 예. 또, 그 생활학습지나 교사분들 126만 원, 또 택시 하시는 분들 예. 100만 원 해서 3개월씩 해서 예. 8,400억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죠? 중앙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추경 예산에 1조 400억을 예. 또 편성해줬습니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집행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너무 아. 오래 들고 있었나요? 네, 아니에요. 보니까 뭐 흐뭇하네요, 예, 정말. 예, 저렇게 되면은 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예. 저렇게 위로 다니는 게 트램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뭐라 그래도 예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것 그리고 또 때문에 타보고 싶어서 가보기도 하고.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좀 우리 지금 주변은 보면 약간 좀, 콘크리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하면 중간에 어떤 그런 액센트 좀 주고 네. 또 거점역 있잖아요. 거점역도 어떤 지하철이나 지상철처럼 그런 비용도 안 들고 기존 어떤 그런 동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한번 조성하면은 주변 환경도 좋아질 거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아지면은 네. 환경은 자연적으로 그 사는 곳하고 사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아무 신경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뭐 이거 뭐 하나의 뭐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또 그 자리에 지금 대구 신청사까지 오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그쪽이 아 진짜 아니 너무 생각하면 제가 그 도로를 다 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주 쾌적하고 네. 어떤 삶의 질이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쪽에 그러면 신청사 관련해서도 혹시 그 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관련된 공약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신청사 부지가 현재 네. 4만 5천, 우리 평수로 4만 5천 평인데요. 네, 그- 아주 큰 숙제거든요, 대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행정, 뭐, 복합타운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두 개의 어떤 그 개념을 정립하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하나는 대구가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그런 그 코어, 그 중심을 잡아가고 또 요번에 또 방역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심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의 CDC의 예방질병센터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 질병관리본부의 대구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근처에 서대구 의료원이 있습니다. 서대구 의료원이 있는데 현재 대구가 공공병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12군데? 12군데가 있습니다. 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대 도시 대구에 하나가 있다 하는 거는 참 민망할 상황입니다. 민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좀 더 늘리고 시청 옆에 한다 하는 개념은 공공병원 개념은 아닙니다. 공공병원을 지휘하고 항상 일선에서 바이러스고 뭐가 오면 적각 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신속하게 또 그것이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자리 잡으면서 자 구청에 가면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구청에 가면 좀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시민들한테 앞으로의 안정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강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의료에 공간을 대한 놀리진 행정을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게. 왜냐하면 부지가 크기 때문에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질병본부 대구청이라 하는 처럼? 동남권이 네. 없거든요. 네. 부산하고 네. 포항하고 경북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우를 수 있고 있게. 또 임상도 뭐 좀 최신 시설 음압 뭐 병실이라든가 이런 최신 시설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면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면적이 없습니다. 한 4만 평 4만 5천 평. 예. 4만 5천 평. 예,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지 걱정은 안 해야 됩니다. 요즘 또 건축 기술이 좋기 때문에 HB 기술로 해서
콘크리나 이런 거 콘크리트 안 쓰더라도 콩그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콘크리트 하면 이게 길기 싶어가지고 네네. 아유, 뭐 우리가 인간적인 콘크리 합니까? H빔으로 높이 HBM으로 올라가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신축적으로 우리가 예산 건축 비용이나 또 그 내구성이나 굉장히 보장되기 때문에 HBM이 아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HBM이 사실은 그 친환경입니다. 콘크리트 부분이 안 들어가면 HBM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게 철기 시대 아닙니까? 녹여가지고 또 쓰면 됩니다. 예, HBM 자체가 보수성도 좋고. 그렇게 라이트 건립을 하겠다. 네, 그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좀 욕심을 예산이 내면 예.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트윈타워 삼성물산이죠. 그대로 예. 1998년에. 엄청나게 랜드마크죠. 예. 사실 그 근방에 가면 뭐 없습니다. 네. 밑에 뭐 닭국수 팔고 뭐 그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서적으로 딱 주는 굉장히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삼성물산에서 또 지었기 때문에 뭐 대구라고 또 그런 거 못할 일 없지 않습니까? 건축 기술이 지금보다 이미 20년이나 지났는데, 네, 네. 예. 뭔가 딱 하나. 예, 어떤 기술이 보겠다. 동원되면 철빛이 경비도 절감하면서 더 아름답게 미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 갑자기 막 처음에는 자신감이 막 잘 안 보이고 진짜 바짝 그냥 막 이래 막 긴장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일이 나오니까 막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청청해집니다. 말씀. 그러면서 아니 한 선생님 보니까 아니요 청청해졌죠.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 아니 한 선생님 눈이 저희 아니요. 별이에요. 아니 정말로 나의 항성.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무조건 뭐 믿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뭐 도대체 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은 바로 한 선생님입니다. 예, 한 선생님 보고 알겠습니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두 분 따로 제가 자리를. 아니요, 그게 마련해 아니라. 드릴게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중국 가서 공부하다가 그래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교수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그 중간에 그러면 이 민주당과 이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냥 한 교수님이 와서 나는요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에너지가 여기 보면요. 예. 또 이렇게 한중 외교에 관련해서도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중국 예. 교수님 하시면서. 예, 저는 사실 그 국내 고향을 뭐 이거 너무 이야기하면 너무 괜찮습니다. 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광야로 쫓겨나는 건데 이게 너무 귀하겠나? 어제 또 부활절이었고 예. 참 제대로 예배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아쉬움인데 저는 사실 1985년도 총학생회 회장 나가기 전에 예. 그 당시 그 민주당 돌풍이 불었거든요. 유성환 의원님이라고 1985년도에 그 대학 3학년 때 네네. 그 대학생 공명선거 감시단 논의였습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했고 그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예. 북경 노사모 회원이었고 예. 예. 그리고 그 사이사이 또 북경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예. 그 또 그 대통령 국정 그 인재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해외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한번 국내에 한번 관심을 가져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10년대도 중간 사이사이에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치에 조금씩 정치는 역시 떠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선생님도 뭐 전에 한번 따끔하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눈을 부라리고 안 뜨면 부릅도가 안 보면은 결국은 우리보다 질 낮은 인간들한테 지배당한다고. 예. 그래서 소리 한 적 없는데 갑자기 그거다 날 듣게 하나 진짜 그렇게 큰 말을 유시민 선생님 이야기했나? 잘 모르십니다. 아마. 그래 야당간 그러셨거나 그래 꾸준히 참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중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사진도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 여기 실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무거운 주제네요. 무거운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대구가 조금 더 이런 세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외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또 대구의 참 대표로 진짜 나오셨으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언급이 아니지 참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게 해양 세력 또 대륙 세력 이 전통 세력 또 근현대사에서 미국 도움도 우리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미국이 뭐 좋아서 도와준지 안 좋아서 도와준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거든요. 국제 세계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적으로 충실을 안 하면은 또 구한말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러시아도 소홀할 수 없고 또 대마도 대한해협 건너편에 있는 모 민족도 그렇고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얽혀 있고 굉장히 긴밀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개혁 개방 이후에 30년이라 하는 지금 몇십 년 되니까 개혁 개방이 40년이거든요. 그 사람이 1.5세대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그런 경제적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무역의 먹거리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찾다 보면은 예,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옛날 그 조상님들이 그 중국을 방문하고 신라시대 아닙니까? 대구라 하는 부분이 대구는 옛날 경덕왕 때 경주에서 천도하려고 그랬거든요. 대구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기운이 좋은 데입니다. 분지고 안정감이 있고 양쪽에 또 강이 흐르고 금호강, 낙동강 예, 물론 또 약간 작은 강이지만 신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천하고 뭐 곳곳에 천인데 그러한 대구의 그런 안정된 기질, 그런 안정감, 신라 시대 때 천도하려고 했던 그런 힘에다가 그런 기상에다가 우리가 한번 옛날 우리 그 해초선임부터 해가지고 최채원 선생 또 중간중간에 그런 유학자들, 사신들 혹은 유학생들 또 그런 데서 우리가 문화 세례를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예, 그 부분을 전통적으로 관계를 잘 보고 전통적 관계로 색깔을 떠나가지고 전통적 관계로 잘 보고시키고 미국은 안보상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한 길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예. 중국도 눈치 좀 보고 미국도 눈치 좀 보고 중간에서 어쨌거나 이래 참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 역시 역사를 공부하셨던 러시아한테도 분 잘해야 되고 같네요. 예. 그 일본 뒤에 뭐 하나 다 나오려고 하다가 네, 일본. 예. 네, 거기까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 되게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뭐 김대중 만세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만세는 옛날 황제한테 쓰는 말입니다. 예, 만세. 말씀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뭐 이렇게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그 지역에 조원진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 색깔론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좀 어떻게 그때 좀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우리 다 이렇게 사실 토론회랑은 지금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해 시작할 때 주시면 이 뒤에 돼요. 파란 배경이 있다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니, 그러니까 그때 토론회를 제가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공격에 대해서. 그런 아마 생각이 좀 이제 들어서. 역지사지 네. 신청하겠습니다. 대구라 하는 특수 상황 또 대구의 어르신들도 네. 또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제 생각으로는 좀 과잉됐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좀 실리를 좀 찾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좀 실리를 찾고 네, 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나온 우리 조원진 후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편하게 말해요. 이 카메라 보시고 조원진 후보에게 많이 공격을 색깔론으로 하셨으니까 이제 좀 마지막 선거까지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예. 큐! 하시면 됩니다. 큐! 아이고, 네.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구는, 색깔이고, 뭐, 이점 논쟁 그런 거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닥치고 경제입니다. 저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몸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닥치고 경제입니다. 한번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매진해봅시다. 그게 대구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빛내는 길인데 어쨌든 간에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이렇게 그 화면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네. 아우, 참. 예, 아유. 경제에 대해서 아주,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용판 후보에게도 아, 또 이거가?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차피 뭐 두 분 계시는데, 두분 뭐, 계시는데, 예, 또, 예. 예, 김용판 의원님에게도, 예. 자 바로 네, 예, 뭐, 하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형수님하고 참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뒤늦게 그 자가격리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어제하고 아랫게 현장에서 뵀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무대가 4월의 날씨처럼 변덕입니다. 그래서 잘 해내시리라 후배로서 믿습니다. 예. 가장 1년의 황금 시기인 4월 말에 또 한번 예. 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대학 선후배 사이신데요. 예.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세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친하지야. 많이 친하신가 봐. 예.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안 그런 친하죠. 건 아닌가요? 현재 예, 대립되는 두 개의 노선의 당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공보물을 보다가 보니까요. 우리 후보님 재산이 많으세요. 재산이. 재산이. 얼마나 근데 되게 돼요? 나는 그렇다. 왜 배우자보다 훨씬 많아. 배우자. 아니, 돈, 얼마나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여기가 30. 39억. 야. 이래 부자입니까? 이거는 뭐 예? 중국에서 어떻게 많이 해오셨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아니, 돈이 건가요? 무지 이래 많습니까? 아니 저희도 돈을 정당하게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저는 재테크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좀 사실 좀 힘들게 있었고 뭐 지금 버릇도 여전히 좀 아끼는 그런 게 좀 배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뭐 그 얼마 전에 네. 그 광모 후보자께서 예. 그 말씀하셨는데 뭐 현금을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뭐 부모님한테 네. 예 받았습니까? 예? 주셨습니다. 보면 세금은 다 냈습니다. 정확하게 냈죠. 예. 그러면 이게 부동산입니까? 야, 강아지가 입으니까 옛날 감산동에 그 바다고 노라고 땅이 많았겠네요. 그건가? 그거는 우리가 집안에서 그 2차 석유 파동 때, 석유 위기 때, 네. 부도난 게 아니고,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수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셨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저는 30년 동안 있으면서 못 놀갔죠. 예를 들면 열심히 못 해줬죠. 저는 그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집에서 몇 점입니까? 저는 7남매 장남입니다. 7남매하고 4남매는 칠남매, 장남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부동산인가요? 요 재산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써내라 그래가지고 성실히 써냈고, 예, 세금도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네. 아버님한테 애 많이 훌륭하시다. 먹은 뭐야? 애를 많이 그 당시 아버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예? 7남매 뭐가 제일 미안합니까 아버지한테? 장남으로서. 미안합니다. 예. 예. 아니 갑자기 아버지 말씀을 하니까 그래 웃고 막 이렇게 막 농담도 잘하시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요, 뭐. 아버님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버님 뭐라 합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뭡니까?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 예. 아, 갑자기 그. 아버지가 학교- 해준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민족 반역자.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장남한테 니는 민족의 반역자라 그랬습니까?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저는 이 방식이 좀 달랐는데,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어떤 그 부모님이 생각한 부국 강병, 저는 이게 내적으로 좀 더 이게 좀 통합되면서 그 나가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크 한번 좀 더 치워주시고. 그래도 아버님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그런 엄청난 말을 하셨을 때에는 아, 그때는 좀 절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집 자체가 경찰 그 사복분들한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또 그런 용어를 쓰니까 뭐 나중에 뭐 언젠가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그리고 뭐 사실 제대로 못 해드리고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해주고 돈만 받았네요,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안 썼으니까 그 정도 남아요. 겨우 그 정도 남아요. 아, 저 겨우가 아니고 참. 그 남아있어. 만약 그 제가 뭐 정말 부모님 생각한 대로 뭐 어떤 사업에 뛰어들고 좀 더 힘을 내가 정말 후회되는 게 정말 그 뒤늦게 어떤 경제 보국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정말 한번 더 힘차게 다른 길로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실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좋아하는 공부 쪽으로 갔으니까 예 뭐 아마 하늘에 계시더라도 뭐 제대로 하고 있네라고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대전아 니 그래 아까 같으면 제대로 해라 이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시나요? 아니요 다 안 계시죠. 예. 하셨어요.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참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요 갑자기. 아니 진짜 뭐 아버님이 얼마나 내가 다녀보니까 아버지 그런 거 마음 질문지 좀- 없던데. 네, 아버지 마음 좀 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부모님의 마음도 마음이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그때 또 당시를- 실제로 장남인데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어떤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그 한번 그 돌출돼 버리면 집안이 망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참. 네,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어쨌든 자 그럼 우리 저희가 뭐 이제 너무- 경제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부분 아니십니까? 네. 우리 대구 글로벌한 이 시대에 대구에 예,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한번 울고 나니까 정신이 없네요. 진짜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더 슬픈데 지금 그런 것 아니요. 이야기가 제가 역시 이게 부모님 제가 흔들리겠습니까? 네, 흔들렸거든요, 좀. 이야기가 예, 진짜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매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예. 제가 이렇게 자꾸 더 울면 안 되는데 좀 예, 눈물이 부장님 그거 너무 한번 많이 더 나네요. 보여주십시오. 예. 질문 내용지를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예. 네, 공약. 공약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다시 조금 분위기를 좀 업해서요. 네. 예. 자 신달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예. 부분에 여기 예. 트램하고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예, 것들 현재 말씀하실 그 수 있어요? 동별로 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송현동 같은 경우에 고도 제한 문제가 안 돼가지고 가까이 있는 남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풀렸거든요. 예. 앞산 앞에 고도 제한 풀려가지고 재산권이 뭐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 그 송현 1동 같은 경우는 옆하고 균형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고도 제한이 뭔가 뭐 1종이고 2종이고 뭐 이렇게 하길래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앞산을 보는데 가로막는 게 아니고
앞산에 올라가신 분이 쳐다봤을 때 이게 조망을 낮게 본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시간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활용돼야 되고.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예. 좀 위로 좀. 예. 마이크가 쭉 올려주십시오. 예. 자꾸 내려가. 예. 예, 조금 더. 확 올려볼까요? 예, 다 올리고 있어. 예. 아, 그러니까. 이 기회가 또. 야, 아니다. 조만간이 앞선에서 기준 봤을 자체가 때 잘못됐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준 남구와 그 달스을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는 올라갔어요. 건물이 이 고도잔이 어느 풀리면서. 근데 이쪽은 똥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상당히 그 송현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송현동 그 앞 네거리에서 그 서부영역까지 그 도로의 상업지구도 예. 상당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그 상업지역이 좁아가지고 그 활용도도 큰 도로에 비해서 예. 그 활용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그 가진 그 역할을 뭐 하고 있죠. 도시는 어차피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싶다가 또 거기에서 쇼윈도나 이를 보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또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 나오고 젊은이들도 거기에서 창업에 들어가고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또 이게 서로 상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서부정장에서 그 무슨 사거리까지 그 서부영양까지. 예, 서부정장에서 그 예, 예. 좀 이래요. 좀 밋밋합니다. 예, 좀 어둡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뒤로. 뭐, 우리가 일본에 뭐, 도쿄에 뭐, 볼거리, 시부야, 뭐, 긴자, 뭐, 이런 볼거리 거리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각각 정비한다. 동마다 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약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 도시가 주는 건 아마 이 색채감, 색깔, 예. 색상하고 그 상업적으로 이 배치된 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게 어차피 도시의 핵심입니다. 도시 자체가 나온 게 중세에서 상인들이 만든 겁니다. 도시 자체가. 도시의 역사가 물론 동양의 고대 북경, 베이징 뭐 이런 낙양성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 권력의 중앙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편성된 거고 예. 소위 지금 도시락 하는 개념, 시티가 나온 개념은 중세의 상인들, 소위 상업 활동이 모여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한양 같은 소위 고대 도성 개념, 수도 개념하고 소위 서양에서 온 그런 중세 시티 도시 개념하고는 혼재돼 있죠, 현재.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더 개념을 다시 잡아가지고 예. 좀 더 이 상업 활동이나 소상공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도시는 뭐 땡땡 도시 됩니다. 이렇게 도시를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를 잘 갖추고 도시를 아기자기하게 정비를 만들어야죠. 해가지고, 예, 조그만 거라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야죠. 만들어 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트램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세계적인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좀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 이제 뭐 거대 기업이라 하는 건 현재 글로벌 기업이라 하는 게 어느 일국의 자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재 보면 해외에 많은 자본이 투자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투자를 잘 해놨습니다. 미리.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자본이기 때문에 일국의 자본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의 뭐 자본을 갖고 온다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이 대구에 우리 좋은 인력 아닙니까? 좋은 교육 수준, 좋은 인력이 있거든요. 또 대구 시민들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믹싱되면서 그런 게 잘 결합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대 기업을 제가 어떤 민간 외교 부분에 그런 관계망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그런 적절한 명분에 맞는 그런 기업을 끌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가버렸는데요. 시간이- 아이고, 저기 지금 진짜. 스케치북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중국에 계셨으니까 가자성어 쪽에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저는 좋아하는 게 그 로마 격어인데. 그런 로마 것도 격은요? 괜찮고요. 예. 이제 괜찮습니다. 쓰셔도 예. 돼요. 아니 근데 한마디. 그 사자성어 사자성어가 아니라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오자 괜찮아요. 예, 오자도 괜찮습니다. 예. 오자도 그렇습니까? 그렇게요. 이걸 써야 되나? 예. 갑자기 예. 써야 되는가요? 예. 좋습니다. 뭐 우리 오라버니는 뭐 있습니까? 저 사자성어는
뭐 저거- 끼리끼리 빠빠 이런 거.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야, 근데 굳이 이게 뭐 그러면 한자여야 되나? 네 역자로 써야 됩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가짜 써도 되고, 예. 여덟 자도 속담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덟 자도 예, 괜찮습니다. 그럼요. 아, 그럴까요? 우리 김대진 의원님의 가슴에, 갑자기 생각이 안 예, 나네. 가슴에 있는, 응? 예, 김대진 의원님. 이 잘못 썼는데. 그래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새로 쓰실 기회를 아니, 저희가 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갑자기. 근데 그 한문으로, 한문 쓰려면 정확하게 써 있어, 진짜. 정확하게 써야 내가 아, 한자 잘 조금 이래 쓰시네. 흘리거나 좀 이래 점도 확실하게 쓸 수 있어, 진짜. 한자를 진짜 잘 쓰시네요. 예. 아, 진짜 끝까지 한자로 다 쓰네요, 진짜. 아니, 중국말 진짜. 혹시 한기 무슨 기에 무슨 웅이에요? 내가 기운기에 진짜- 공몽 아니야 혹시? 저 수코둥입니다, 진짜. 아니, 이거 올릴 수 없는데 지금 한 글자 틀리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용- 틀려도. 욕망의 욕자 이게 틀린 싶은데. 예? 아니, 갑자기 내가 지금 그, 괜찮습니다. 그러면 열어주세요. 고자만, 그거 밑에다 그것만 한글로 적어 한글로. 있어. 네. 찾아보면 안 될까요? 욕망의 욕자 그 갈 때 모르겠는데. 욕망의 욕자입니까? 예, 그게 중국말로. 위. 위, 저거 보십시오. 제가 저걸 들어보시면, 자 맞습니까? 네. 아, 맞게 썼네. 네. 아, 맞게 썼습니까? 예. 아, 우리 부장님도 좀 너무 압니다. 괜찮겠다. 예. 예, 예. 자, 그럼 이렇게 그거 뭘 틀어주시고요. 돌려서. 한 걸로, 예. 이거 잘 그럼 다시 써야 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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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너무 썼는데. 아니요. 들어주시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자 필체가 예. 좋으신데요. 아니요, 저 자, 배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 아, 보면 맞네. 이 당나라 때 우리 그 최철원 선생님이 예. 당나라 유학을 가가 낙양에 또 있었고 해조선님이 또 낙양에 그 절에 또 가 계시다가 우리 항일 그 우리 투쟁을 하는 그 예국지사들이 많이 돌아가신 그 태양산 거기에서 또 해조선님이 거기서 입적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부 신라 때 같은 그 당시에 당나라가 국제적인 그 문화적인 게 있었는데 그 중국말로 예. 중국어로 뭐 하는데 예, 일단 소개해 이 주시고. 왕환지 시인이라고 네. 예 이렇습니다. 예 왕환지 시인이 황하에 올라갔습니다. 악양도에 황하에. 올라갔는데 탁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황화물이 사실 좀 이래 탁하거든요. 그렇죠.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탁 올라가더니 막 이 호연지기에 그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 정千里目 更上 이청로 예,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예. 당신이 천리를 당신이 멀리 한번 내다보려면은 예. 지금 있는 그 계단을 한 발짝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멀리 보려면 지금부터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그 정말 스텝 바이 스텝. 멀리 보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발 올라가는 게 멀리 보는 거다. 또 거기 올라가 또 한 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뭐 서양도 뭐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급하면은 거인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는데, 예. 뭐 급하면은 이 누적되거든요. 이게 누적된 지혜가 우리가 탁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까? 우리도 맞습니다. 산업 발전하면서 네. 6, 70년대에 독일도 가 계시고 사우디 가가지고 머리도 마시가면서 또 월남에 가 싸우고 예. 그런 이게 차곡차곡 모였고 또 사이에 또 그런 한번 또 거리에 가가 외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왔는데 아직도 좀 불안정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감사합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예. 예, 겸손하시고 네. 아주 예, 참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매력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막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매력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난 체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잘난 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잘난 어떡하지? 체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막 이렇게 막 이 뽕을 안 내네요. 그러면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를 들어보니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쭉 지나 보니까 아, 이 가슴에 뭐 어떤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예. 유권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좀 19살 고3 유권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함해서 예. 카메라 보시고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특히 우리 달서병 지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힘드시죠?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또 이러한 국제 여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즉 전화위복입니다. 이 좋은 방역에 이런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가 나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대구의 미래,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요번 한 번은 저 김대진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대구에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구의 아들입니다. 달서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예. 중에서 짧게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있는지 어떤 분이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짧게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집의 가족이나 참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좀 영향이 있어가 옛날 뭐 검은 고양이 네롱 네로나 이런 소설 미국 소설에 뭐 벽 안에 고양이가 나타나가 뭐 오늘 악마의 상징 뭐 이래 중세시대 또 마녀하고 같이 화형당했거든요. 그러나 중세시대 또 패스트 그 막아낸 거 그런 거 소홀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게 굉장히 밀접하고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불량하죠. 네. 청소하는 자체가 갖춰진 거는 미국 뉴욕에서 소위 네덜란드계가 뉴욕을 건설하면서 20세기 초반에 청소 개념이 나타난 거거든요. 미국도 지하철이 100년 이상 됐지만 네. 고양이를 갖다 도시의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뭐 이거 집고양이도 아니고 동네 뭐 길고양이도 아니고 뭐 마당냥이라고 뭐 잘 1년 동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섭성 오늘 아침에도 밥을 주고 왔는데요. 보니까 참 고양이 정말 제 개성하고도 맞아서 피해도 안 주고 또 지 할 것 지가 또 그루밍하면서 챙기고 네네. 예 그러면서 그 도시 해충들은 정리하면 해주고 네. 왜냐면 냄새나도 일단 그 쥐인지 뭐 쥐새끼인지 하여튼 바다로 잡아주고. 들어가서 냄새가 나거든요. 뭐 고양이하고 다른 거는 우리 김 그래서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개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냥 뭐 부담이 좋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참 이런 부분 도시 위생상에도 참 좋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반려동물의 인식을 정말 어머니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서도 반려동물은 우리가 오래전 검증됐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동물들이 뭐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노인들한테 고령층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인식을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서는 반려동물은 정말 우리의 반려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얼마 전에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 코털도령님께 알려드리고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뭐 있습니까요? 있으면 하시죠. 예, 뭐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우리 들어봐야지, 김대중 의원님이 힘이 참 힘을 낼 때 부르는 노래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네. 사실 뭐 가곡 이런 거 좀 수준 안 내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뭐 들어보니까 이 또 약간 그런 싸한 느낌도 있고 뭐 누굴 보낸대요. 뭐 노래 제목이 뭔데 이거? 이거 뭐 원래 그 파랑빛 립스틱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꿔가 분홍빛 립스틱으로 바꾸겠습니다.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자. 오늘 뭐 정말로 티 안 내고 참 똑똑한 분 같아요. 우리 김대중 후보님. 이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난 모르게 그려본 분홍 립스틱 떨리던 마음같이 사랑스럽던 겁니까 말없이 바라보던
다정했던 모습 우리 사랑은 눈부시게 이제 시작됐지만 잘하지. 이제는 지워진 분홍 립스틱 지금은 떠나야 할 사랑했었던 그 사랑 보내야 슬프지만 보내야 할 사랑 오늘 밤 나는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그대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분홍의 입술 자국 새기겠어요 내일이 오면 떠나야 하는 그대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며 눈물방울이 얼굴을 적시고 분홍의 립스틱을 지워요 자, 우리 달서명이 오늘 김대지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이슈 맨!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노래 여기 출연하신 분이 제일 잘하셨어. 노래 제일 잘하셨어. 아이고, 도와주셔가지고 가사 까먹어 정말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참, 예. 예. 아이고.